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브라이언 임팩트의 이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라는 곳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김범수 브라이언, 그러니까 카카오 창업자의 재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AI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재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AI for 임팩트라는 분야의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2년 전에 제안을 받고 조인을 하게 됐는데 이 분야가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모두연에 와서 우리 사회를 위한 랩이라는 걸 만들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직도 AI는 많이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은 또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은 갈 곳이 먼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소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AI for 임팩트라는 거에 지형을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지형을 좀 찾아가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양자 컴퓨팅이 궁금해서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이제 환기를 하시면서 그 어떻게 우리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기술을 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꽉 눌러야 되는군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AI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프로덕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했었는데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파리를 떠난 마카롱이라는 책입니다. 소수의 트렌드가 어떻게 대다수의 취향이 되는가에 대해 설명한 책인데요. 저는 AI도 약간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 대기업에 있었는데 저는 그 지금 10년 차, 13년 차 정도가 됐는데 아마 연구실에서 AI를 만들어가지고 막 모델 이런 게 뭐를 풀 수 있대라고 해가지고 우와 하던 이런 시절이 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전까지는 AI라는 말을 회사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알파고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우리가 연구실에 있는 것들이 이게 동작을 하네라는 것들이 정말 소수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IT 업계인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막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때쯤 되면서 모델링을 시작하면서 근데 이거 모델만 계속 만들면 뭐해 회사 제품에 담아야 되는데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누가 이런 걸 잘해 그러면서 제가 요때는 회사에서 약간 인재 양성 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뭐 이 AI 프로덕트 가지고서 프론트엔드 만들 수 있는 개발자 있어? 저한테 이런 직접적인 요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프로덕타이제이션이 되게 문제구나.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인재 있어?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게 지금 제품화가 난제고 우리가 모델 만들었는데 제품 못 만들어서 못 쓰는구나라고 느꼈던 시점이 한 2018년, 1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그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막 뛰쳐나가서 AI 스타트업들을 엄청 만들고 저도 누군가의 꼬심에 쓸려서 AI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품화를 하면서 AI를 서비스화해보고 만들고 팔아보니까 챗 GPT 이후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팍 서비스로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내놓으면은 다음 주에 우리 제품이 쓸모가 없어지고 그러면 또 안에서 되게 동요가 일어나고 근데 뭐 박람회 같은 데 갔더니 그 모델에 대한 거짓말을 엄청 해요. 막 할루시네이션 없는 LMM 막 이러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우리 사회가 이걸 좀 잘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요 다음 단계로 고민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AI에 대한 제품화는 지금 우리가 상용화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컴퓨터 그 앱에 폰에도 다뭐 챗GPT라던가 퍼플렉시티 같은 거 깔려 계실 거고 스노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보정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제품화가 안 된다는 난제를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갈 곳이 많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잘 쓰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AI for 임팩트 또는 AI for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AI를 어디까지 활용해야 잘 활용하는 거고 어디까지 하는 건 AI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AI 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AI야?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AI 모델은 정말 그 편견이 없고 안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견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거나 또는 역겹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사회 문제라는 거는 또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그 렌즈가 되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자기에 관련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가령 뭐 우리가 뭐
빈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강남 어떤 특정 지역의 교통 정체가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임팩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것들 도입해서 더 큰 임팩트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고 그것이 정확히 AI가 기여한 임팩트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고정된 개념은 아니라 이 각 분야의 사람들끼리 갑론을반이 되게 많고 또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도구가 문제를 장악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되고 AI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방법에 단순하게 쓰였다가 아니라 임팩트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AI4 소셜 임팩트라는 분야를 이제 고민하면서 보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굵고 큰 것들이 다르게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아카데믹 분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연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 CS에서도 연구의 한 분야로 AI4 임팩트라는 트랙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걸 관심 가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큰 그런 컨퍼런스에서도 물론 메인 세션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꼭 세션들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중간이겠죠.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이쪽 분야일 거고 정확히는 저는 벤처 필란트로피라는 영역입니다. 혹시 이 영역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필란트로피는 자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뭔가 자선을 할 때도 우리가 연탄 날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벤처 기업을 운영하듯이 린하게 그리고 임팩트를 측정해가면서 하는 분야를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리콘밸리의 뭐 마크 주커버거라든지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벤처 필란트로피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IT 분야에 좀 획을 그으신 김범수 님이 창업한 곳에서 이제 벤처 필란트로피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SDG라고 하는 Sustainable,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로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기점으로 얘를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저도 이거 랩을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보게 됐는데 실제로 뭔가 시민사회나 비영리 조직에서도 AI를 도입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을 도우려고 하거나 수혜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운동을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에 따라 AI4 임팩트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카데믹 쪽에서 좀 경향성을 살펴보면은 일단 하버드에 있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20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희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임팩트가 카이스트랑 같이 테크포 임팩트 과목을 개설해서 여기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테크포 임팩트가 뭐 한양대로도 가고 여러 대학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4 임팩트라는 게 학문 분야로도 학부생들에게도 같이 경험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같이 실천하는 이런 과목으로 조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AI4S 북 ORG 가면은 그 강의 자료가 다 공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꽉 눌러야 되는군요. 네. 이제 전통적인 AI 연구 모델과 AI4 소셜 임팩트 연구 모델이 뭐가 다르냐라고 본다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AI4 소셜 임팩트 연구 분야로 가면 이거는 그냥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것의 사회적 영향력까지 측정해서 연구로 담는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당연히 이게 현장에서 쓰여야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래야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HCI의 뭐 일부분이 뭐 이멀전, 현장 테스트 배포까지 포함되고 이런 것들까지 당연히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벤처 필란트로피 영역에서 조금 재밌는 분은 이런 슈미퓨처스 이게 그 에릭 슈미트가 퇴직하고 만든 재단인데 여기가 가장 목표로 하는 건 AI Embedded Science, AI Based STEM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기술에 AI를 도입해서 과학을 가속화하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여긴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들을 하는 입장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과학에다가 AI를 쓰는 게 과학에 좋은 일이지 사회에 좋은 일이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목표는 이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활용되면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야, 더 큰 퍼포먼스 낼 수 있는 분야가 기초과학이다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펠로우도 해가지고 하고 그 이 펠로우에 한국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막 2억씩 주고 막 이러거든요.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질라 파운데이션 같은 좀 이쪽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해온 곳들도 이제는 이런 곳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테크 소사이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선발을 해다가 펠로우십 그러니까 어떤 뭐 가령 한 1년에 1억 정도의 활동금을 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곳으로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현재 문제를 이제 테크 기술로 해결하게 하는 그런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파견을 보내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신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것들을 봤을 때 융합하고 피보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겠죠. 그게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빈곤이나 이런 엄청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한 번에 해결을 딱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뭔가 꾸준하게 계속 이 분야를 파고 시도를 해야 되고 좀 나아가서는 그 분야에 약간 헌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과 사회 두 가지 영역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돌아가야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기술, 사회 뭐 이런 것들, 임팩트 측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분야에 그러니까 AI for 임팩트라는 단일 분야의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AI 전문가가 있고 임팩트 전문가가 있고 사회 문제 전문가가 있을 테지만 단일 분야가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고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는데 특히나 기술 분야의 속도는 거의 폭주 중인 거죠.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내는 문제도 상당합니다. 그냥 가만히 발전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AI for 임팩트라는 분야가 이렇게 서로 속도와 결이 맞지 않는 톱니바퀴들을 나란히 물려서 매끄럽게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 결국 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연결하거나 피보팅하는 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결하는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넓은 이야기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도 AI for 임팩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AI for 임팩트의 영역일 거고요. 그래서 기술 가치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만들어질 문제는 예방하고 이미 있는 것들 해결하고 또는 난제 같은 것들 해결하려고 이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도메인 전문가랑 되게 많이 연결을 해야 되고 인내 자본이라는 걸 형성해서 해야 되고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 같은 곳은 이런 인내 자본을 형성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하는 그런 곳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이거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공모 방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덕트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일상에 소소하게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엑스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한 문제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기금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오는 것들도 있는데 한국에도 AI for 임팩트 기금들이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 오퍼튜니티 펀드인데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기금이 들어와서 수혜자가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 랩 식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 우린 다 AI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각자 입장에서 어떤 임팩트 할 수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저희 랩에 오시는 거고요. 아까 전에 되게 넓은 지형이 있었지만은 그 지형끼리 서로 만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기를 해봤는데 되게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관심사를 확인하는 데서 사실 조금 그쳤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외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아까 융합과 피보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되게 여러 시도에서 증명된 방법인데
좀 모두의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어떤 의미로 썼냐면 혹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이게 평생 물고기라는 어종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데 알고 보면 물고기는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AI는 저는 결국은 단일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AI4 임팩트라고 제가 오늘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여러 렌즈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냥 임팩트가 될 것이지 AI4 임팩트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수록 AI를 사회와 분리하는 그런 이름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지 AI 임팩트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에 스며들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AI 종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사이드로 관심을 갈 수 있는 일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연구자시라면은 다양한 기금들이 있고 연구 그런 소스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입장에서 오늘의 AI4 임팩트를 조금 소개시키는 자리로 이렇게 발표를 해봤습니다.